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공급 실린더, 그리고 가공 실린더,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난 공작물을 송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컨베이어로 밀어내는 동작까지 연속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추가되는 거는 송출 실린더, 그죠? 송출 실린더하고 컨베이어가 동작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 왔던 시퀀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송출 실린더 하나 정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출력부에 컨베이어가 돌아가기 위한 모터 회전 정도만 추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이 지금 가공 하강했고 상승하고 공급 후진해서 종료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었죠. 자, 그래서 요 사이클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인 삽입하는 게 뭐였죠? 라인 삽입이 컨트롤 L이죠. 자, 그러면 단축키로 컨트롤 L 이렇게 이제 쭉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료됐던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똑같은 M5로 일단 자기유지를 하나 걸어주고요. M5는 종료가 아니고 요거에 그 내용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수정하는데 이게 종료가 아니고 공급 후진한 다음에는 이제 송출 실린더가 전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송출 전진이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송출 전진.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마지막 시퀀스를 끝낼 때는 항상 앞에도 같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퀀스가 끝날 거라고 예상되는 그 마지막 신호를 우리가 조금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M99다. M99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M99는 사이클 종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은 무조건 M99로 끝내도록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송출 전진했고, 그러면 요 자기유지 패턴을 그대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줄 거 송출 전진이라는 명령을 줬다면 송출 전진 센서 P6을 감지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P6이고요. 송출 전진단. 그 다음에 앞에 조건 M5가 그대로 와야 됩니다. M5가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동작이 M6으로 진행이 됩니다. M6은 뭐냐면 송출이 이제 후진해야 되겠죠. 송출 후진. 자, 그 다음에 밑에도 M6으로 자기유지를 걸어주게 되고, 자, 또 밑에다가 자기유지 또 한번 넣어줍니다. 자, 송출 후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P5가 감지되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P5가 됩니다. P5번 송출 후진. 그 다음에 앞에 조건은 M6이었으니까 여기에 M6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M7로 하는데 M7을 컨베이어라고 이렇게 하시죠. 컨베이어 구동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M7. 그 다음에 M7을 컨베이어 구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송출 실린더 전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컨베이어를 타고 이제 공작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흘러가야 되는데 쭉 흘러가서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떨어지는 그 시간, 이거는 지금 시뮬레이터라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10초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 10초 정도 지나서 마지막에 완성품 적재함에 딱 떨어져서 이제 끝나는 시간 한 10초 정도를 딜레이를 주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타이머는 이렇게 넣고 ton 앞에서 이제 t0 썼으니까 여기는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초니까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T1이 컨베이어 구동 시간인데 컨베이어 구동 시간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종료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종료는 M99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추가했습니다. 송출 전진, 송출 후진, 그리고 컨베이어 구동이라고 하는 이 시퀀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한 시퀀스에 맞는 또 출력부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라인을 컨트롤 카피해서 이렇게 두 개 추가해 주고요. 송출 실린더가 지금 C 실린더니까 P23번입니다. P23번. 얘를 P23번으로 송출 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출 실린더는 언제 전진하고 후진하느냐? 5에서 전진하고 6에서 후진하면 되겠죠? 자, 송출은 5에서 살고 6에서 죽으면 됩니다. 송출 전진해서 살고 6에서 후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모터는 자, 이게 25죠. 25번. 모터. 컨베이어 모터는 언제 구동이 되냐면, 지금 컨베이어 구동이라고 하는 M7에 살고, 그 다음, 타이머가 완료되면 사이클 종료될 때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뭐 타이머를 써도 되고, 사이클 종료라고 해도 되고, 사실 여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베이어가 구동되는 그 시간 10초가 지나고 나면 사이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신호 자체가 리셋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B접점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썼던 패턴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PLC 시뮬레이터 이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HMI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시작 버튼 클릭을 하면 가공 내려오고 올라가고 후진하고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컨베이어가 구동이 돼서 지금 한 5초 6초면은 다 도착하네요. 그죠? 굳이 10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완료가 되면 시퀀스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 시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 시퀀스. 네. 자, 그러면 이제 런 중에 우리가 요 컨베이어 구동 시간을 한번 수정을 해 볼까요? 자, 런 중 수정은 요 버튼이죠. 런 중 수정을 눌러서 타이머를 한 6초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굳이 10초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초 정도로 바꾸고 쓰기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초 정도 지나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지금 이 매거진에, 공작물 매거진에 물체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도 시작을 누르면, 이런 동작이 시작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공작물이 있을 때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공작물을 체크하는 센서가 매거진 물품 감지 센서가 P9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P9 매거진 물품 감지 센서. 이 매거진에 지금 붙어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P9의 조건을 시작 조건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자,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셀 삽입 한 다음에 A 접점을 하나 넣고요. A 접점에 P9번을 추가를 합니다. P9는 매거진 물품 감지. 그냥 뭐 매거진 센서 이렇게 해도 되죠. 간단하게 매거진 센서. 네. 매거진 센서가 온이 됐을 때만 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매거진 센서라고 하는 요 조건을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를 때도 그때도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셀 삽입해서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누를 때부터 여기 센서가 감지가 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이 있을 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동작이 되고 다 소진할 때까지 이제 자동으로 동작이 되다가 더 이상 이제 나가는 물건이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요 부분이죠. 요 7번에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센서가 없다면 공급 전진부터가 시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이라고 하는 시퀀스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실린더는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쓰기를 하고요. 자, 물품을 뭐 임의로 이렇게 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자, 매거진 센서에 물품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이 동작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자,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됐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현재는 자동 시퀀스라고 하는 사이클이 살아있지만, 실린더는 동작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거진 센서가 지금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 전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매거진에다가 물품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떨어뜨리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동작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기동 신호 자체가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거는,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이렇게 송출 실린더 전진하는 거, 그 다음에 컨베이어 구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거진에 물건이 있을 때만 구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매거진에 물건이 없는 것이 10초간 유지가 되면 자동으로 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물건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 누군가 작업자가 보고 물건을 바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물건이 없는 상태가 뭐 한 10초 정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이 지금 현재 기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정지 상태로 만들어 주자. 만약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기동되는 부분, 이 기동 신호를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로 밑에다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삽입을 한 다음에 매거진 센서가 자, 여기서는 이제 B접점을 써야 되겠죠. 자, 매거진 센서가 없는 게 시간이 10초가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타이머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TON 한 다음에 아까 우리 T1 썼으니까 T2 해서 자, 10초는 좀 길죠. 그래서 한 8초 정도 줄까요? 8초 정도. 그러면 8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매거진 센서가 없는 상태가 8초 정도 된다면 기동 신호를 끊어버리자, 이 타이머로. 자, 근데 이 매거진 센서가 없는 이 조건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아 있을 때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자, M0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아 있는데 매거진 센서가 동작이 안 되는 것이 8초간 지속이 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기동 신호를 끊어버리자, 이거죠. 자, 끊어버린다는 건 이제 B접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B접점으로 T2가 들어가면 됩니다. T2는 매거진 감지 시간 이렇게 하죠. 매거진 감지 시간. 매거진 감지 시간에 의해서 8초 동안 물건이 안 들어오면 자동 시퀀스를 끊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하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런중 수정 쓰기를 하고 물건을 하나만 떨어뜨려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이머가 이렇게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장비에서는 여기에 물건이 없어도 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거진 센서가 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린더가 완전히 후진한 상태에서 이제 타이머가 보통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공급하고 나서 바로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8초가 쭉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는 중간에 뭐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들, 물건이 없을 때 뭐 연속 기동을 정지를 시키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 놓고 어떤 램프, 타워 램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지금 매거진에 물건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 알람 신호들을 넣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실제 좀 그 시험을 대비하면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